언론에서 말하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청년 실업률 증가, 고용 불안정,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뭐 독박 육아,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 열악한 근로 환경, 그다음에 높은 교육비, 양육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그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첫 번째, 그 공무원들의 그 비혼율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특히 여성 공무원이 32.3%나 결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공무원은 더 고위 공무원이 많을 텐데, 세종시에 있는 여성 공무원의 40.9%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교육부 공무원 비혼자 현황인데, 보시면은 4급, 5급, 6급 이와 같이 그 중견 공무원들을 또 이와 같이 결혼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용 불안정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순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직업이 안정한 그 전문직, 그러니까 변호사나 의사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독신이 아주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고용이 안정되고 아주 그 좋은 직업이 많은, 직장이 많은 선진국일수록 또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또 직장을 그 보장을 해주는데,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또 보면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용 불안정 때문에 그 결혼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일부 그럴듯하지만은 실제 따지고 보면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이 그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남편 외벌이, 그러니까 전업주부죠. 그 다음에 여기 맞벌이, 그 다음에 여긴 아내 외벌이, 이런데 그 육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은 이 전업주부는 아이를 몇 명씩 낳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여성보다는 아이를 조금 더 많이 낳지만은 그 차이가 0.07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 때문에 이 아이를 그 못 낳는다는 것도 상당히 그 사실과는 그 다른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슬람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 현재도 그 남녀 차별이 심한 북한의 경우에 우리보다는 월등히 그 출산율이 높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 때문에 꼭 그 출산율이 낮은 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비,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러는데, 이 차트는 그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인데, 보시면은 가구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제일 높고, 1억이 넘는 경우에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보시면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정확하게 정비례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무상교육하는 사회주의 국가, 서유럽 국가의 출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교육비가 비싼 미국의 출산율은 높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아프리카 국가처럼 가난해서 정말로 아이들 그 학교 보내기 어렵고 수업료도 내기 어렵고
그런 국가가 오히려 출산율이 높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양육비, 교육비가 부담이 돼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GDP와 출산율 그래프인데, 우리나라 GDP는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출산율은 거기에 반비례해서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돼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은 사실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소득이 이와 같이 높아졌는데 그것보다 교육비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고.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은 요즘에 보면은 뭐 중학교, 어디는 고등학교까지 그 무상교육을 하고 또 무상급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대학도 보면은 그 가난한 학생일수록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큰 부담 없이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양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 세계 국가의 소득과 출산율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소득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여기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낮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물론 소득이 낮은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이 낮죠. 이거를 보시면은 그 양육비,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그 학력과 미혼율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율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학력이 높다고 하는 것은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소득이 높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보면은 좋은 직업을 가질수록 결혼하지 않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돈 없어서 아이 못 낳는다고 그렇게 많이 신문 방송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이런 것들을 많이 주어서, 그래서 출산율이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주장을 하는데, 여기 다른 국가를 보시면은 여기에 독일,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는 똑같이 출산지원금 주고 아동수당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프랑스는 저런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럼 왜 이 다른 나라들은 출산지원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출산율이 낮은가요? 또한 여기 아프리카 국가는 출산율이 뭐 대부분 5명에서 7명 정도 되고, 또 미국, 멕시코 이런 나라도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이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출산장려 정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고, 이스라엘도 높고,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 이런 나라들 아무런 그런 출산장려 정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랑스에서 이렇게 아동수당, 출산지원금을 많이 줘서 그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문 방송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국책과제의 성격을 보면은요, 국방부 연구과제는 북한군을 이길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는 거가 그 개발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기업체나 연구소에서 뭐 이 탱크를 개발했을 때는 북한군 탱크를 이 탱크 하나로 뭐 100대를 쳐부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뭐 레이더는 동시에 100대의 그 비행기를 추적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다든지, 이와 같이 그 북한군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런 보고를 합니다. 또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기술을 극복하여서 얼마나 수입 대체를 빨리 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하죠. 또 환경부 연구과제를 보면은 대부분이 뭐 환경 규제를 어떻게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연구과제는 저출산 문제라 하더라도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보고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보고서를 제공을 하겠어요? 이 국방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에 유리한 그런 부서에서 원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과제나 과학기술부 과제 같은 경우는 이게 즉시 눈에 보이고 그 검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죠. 반면에 환경부 연구과제는 환경 문제는 상당히 그 검증하고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짓말이 일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검증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뭐 잘못됐다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나오는 데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연구 과제이더라도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 연구 결과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책연구소나 대학교 그 사회학과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원인은 고용 불안정, 청년 실업률 증가,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 뭐 열악한 근로 환경, 높은 교육비, 양육비, 주거비, 뭐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뭐 고용보험 강화, 비정규직 철폐, 국민 기본소득제, 그 다음에 청년수당, 뭐 양성평등, 육아휴직 강화,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직장 다가서 강화, 무상교육, 무상급식, 아동수당, 뭐 서민주택 지원, 이런 대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연구자들이 이런 결과를 내놓은 이유를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이런 결과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어떤 포럼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그런 데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런 거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번에 하는 또 연구 과제를 또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신문 방송을 통해서 그 거짓 왜곡 선동하는데 그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지를 넓히는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그 복지 예산을 보면은 146조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도 적절히 여기에 이용되어서 이렇게 복지를 강화하는 데 지금까지 쓰이고 있죠. 그 결과
저출산 예산이 지금까지 150조 이상 지출되었죠. 올해만 해도 24조가 지출되었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이 지출되고 거기다가 아동수당까지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의 한 27조에서 28조 정도가 그 저출산 예산으로 지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산율 상승 효과는 전혀 없고 세금 낭비만 엄청나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저출산 해결할 시간을 또 놓치고요. 거기다 더 저기한 것은 아무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반성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